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오미자 할머니의 예언대로 드디어 둘 중 하나 한다운의 죽음이 예상되며 막을 내린 박신혜 김재영 주연의 참교육 사이다 스릴러 지옥에서 온 판사. 어제 방송된 10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절절한 희생 엔딩이었죠. 과연 파이몬의 창에 찔린 한다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일단 황천빌라 장명숙 권사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리뷰에서 아재는 구애에 드러난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장명숙이 황천빌라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녀가 죽은 남편이 저지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며 그녀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비록 어제의 예상이 재미로 즐기는 뇌피셜이었지만 10회에 등장한 장명숙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제가 죽일 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녀가 황천빌라를 팔지 않는 이유는 제 예상과 정반대로 당연히 클리셰라고 여겼던 제이에게 희생된 사람의 유가족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가족이 아닌 아들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었죠. 저는 그녀가 잃은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녀의 남편을 한 번쯤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던 거죠. 사라진 지 꽤 오래된 남편, 죽어도 팔지 않는 황천빌라. 이 모든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남편의 몸에 사탄이 들어왔었고 필요한 신체 모두를 모은 후 새로운 신체로 갈아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회 방송 이후 이 모든 건 다 꽝이었죠. 애초에 장명숙의 남편은 진즉에 돌아가신 분 같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던 장명숙은 아들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10일에 예고편을 봤을 때 제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고요. 아들이 죽은 후 교회를 등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마지막 기도로 그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절절한 사연을 두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큰 오해를 했던 거죠. 김지어 배우님이 어찌나 연기를 미친 듯이 하시던지 사죄를 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회 리뷰 및 11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예상이 꽝이 될 수 있지만 늘 그렇듯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먼저 예상해볼 것은 가장 중요한 한다운의 안부겠죠. 과연 파이몬의 창을 맞은 것 같은 그가 살아있을까라는 예상. 이미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한다운이 어떻게든 살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 있는 전개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은 지난 2회에 등장했던 것처럼 바엘의 간섭입니다. 그때도 바엘은 오해로 인해 강빛나에게 죽은 한다운을 살려줬었죠. 이유는 악마는 죄 없는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한다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파이몬의 창을 맞았죠. 즉 또다시 바엘의 간섭이 있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상은 그레모리의 간섭. 아롱이는 파이몬에게 한다운의 죽음을 의뢰하면서 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유스티티아님이 다쳐서는 안 된다. 처음 아롱이에게 배신자 냄새가 날 때는 강빛나를 노리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그냥 유스티티아의 극성 팬이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스티티아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몬이 창을 날렸을 때 그것이 유스티티아를 해칠 수도 있다 생각해 막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가브리엘의 간섭. 비록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 더 이상 한다운을 지켜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가브리엘이지만 그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기에 다시금 가브리엘이 한다운에게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화 콘스탄틴에서 루시퍼에 의해 지옥에 끌려갈 뻔한 콘스탄틴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이 희생이었기에 루시퍼가 그를 지옥에 데려가지 못했던 것처럼 희생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정도의 선행이니까요. 충분히 가브리엘의 간섭이 있을 가능성이 생기죠. 저는 아마도 이 중에 바엘의 간섭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1회 예고편을 보면 그가 다시 등장을 하니까요. 다시금 나타난 바엘이 한다운을 살리고 여러모로 지옥의 규칙을 어지럽힌 유스티티아에게 벌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벌은 10명의 악인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벌은 능력 없이 20명을 채워오란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되네요. 과연 여러분은 한다운을 살린 것이 누구였을 거라 생각하실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알아볼 것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처음 드라마가 시작한 직후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탄 후보는 정재걸이었죠. 그가 의심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이였습니다. 25년 전 성인이었던 연쇄 살땡마 제이가 사탄이었을 경우 현재 그만큼 나이를 먹고 누가 봐도 수상했던 건 정재걸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흐름이 진행될수록 많은 변수가 생기며 사탄 후보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장 최근 김소영 팀장에게 잡힐 뻔한 정선호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다리에 총을 쏜 내용이 등장하며 사탄이 김소영 팀장의 남편 주영석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예상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일단 주영석 역시도 경찰에게 총에 관한 개연성도 설명이 되고, 만약 한다운이 소문처럼 진짜 카일룸을 품고 있다면 그를 감시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정태규를 계속 의심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저 총 때문에 잠깐이나마 주영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 굳이 총에 맞는 장면을 회상씬에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10회 본방을 쭉 지켜보면서 다시금 사탄 후보를 정태규로 픽했습니다. 왜냐, 총에 관한 의문이 풀렸으니까요. 주영석을 의심했던 게 총 때문이었는데 그 총은 정태규가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10회에서 정선호가 엄마 사진을 보던 장면, 그때 그 사진 액자가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잘 보면 총이 아주 장르별로 그득하죠. 이렇게 된 이상 총 때문에 주영석이 사탄이라는 논리는 깨지게 됩니다. 총을 쏜 건 형이 금고안에 보관해 놓은 사탄검을 들고 나간 정선호를 따라온 정태규일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또한 10일에 예고편을 보면 갑자기 아들을 달라며 정재걸의 집에 찾아간 강빛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녀는 우연히 찾은 비밀 공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 공간 한쪽에 걸려있는 액자, 그 액자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바로 카일룸을 담고 있던 그 액자입니다. 카일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등장했던 액자와 똑같이 생겼죠. 딱 이 두 가지 총과 액자만 놓고 보면 사탄은 분명 정씨일가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25년 전 연쇄 살땡을 하고 다닌 것도 사탄이 맞고, 나이로 미뤄볼 때 그게 정재걸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10회 바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쇄 살땡범 제이는 사탄일 수 없습니다. 왜냐, 악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바엘도 한다운을 살렸던 거고요. 그러니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은 사탄이라도 죄 없는 인간 12명을 죽이진 못했을 겁니다. 즉 연쇄 살땡범 제이는 악마가 아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정선호와 정태규는 그 당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검을 가지고 연쇄 살땡을 하고 다닐 수 없죠.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바로 정재걸. 그가 인간인 연쇄 살땡범 제이였던 것이고, 사탄은 이 두 아들 중 정태규일 가능성이 커지죠. 정선호는 김소영 팀장에게 잡힐 뻔했던 사람이고, 총을 가지고 그를 구하러 왔던 게 사탄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마도 26년 전 어떠한 이유로 정선호의 엄마와 정태규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엄마는 죽고 죽어가던 정태규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악마는 죽은 혹은 죽어가는 사람의 몸속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탄이 정씨일가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빠인 정재걸을 시켜 12명의 신체 일부를 모아왔을 겁니다. 정재걸은 악마와 거래를 한 조건으로 권력을 손에 쥔 것이고요. 정선호는 아빠인 정재걸과 형인 정태규의 그런 관계를 보고 약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된 것 아닐까요? 과연 카일룸을 잃어버린 사탄의 정체는 정태규가 맞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